이번 시간의 강의는 고통과 시련이 없는 성취는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그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의원의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래에 들어서 이 사회에 수저론이 등장했어요.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면서 타고난 집안이, 자신이 태어난 집안이 부유한가 아닌가를 가리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한국도 이제는 자본주의가 정착하면서 금전적 자본과 사회적 지위로서의 자본을 가지고 태어난 인원이 생존에 유리하고 출세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금수저, 은수저라는 수저론의 또 다른 이면은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의 안정이 쉽게 말하면은 계층 간의 이동을 방해하고 또 어렵게 한다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이면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의 증거로서 조국 현상이 불거졌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보는 겁니다. 이런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 그 대중들이 보통 일인 것 같으면은 뭐 부유층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봐라. 금수저, 흙수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는가? 이 증거가 조국에게 드러났다는 이런 징표로서, 상징으로서 이 사건이 굉장히 커졌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것은 곧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이 그 금수저라든가 이 권력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민들이 잘 살기는 어렵다. 이런 사회의 현상을 고발하는 것이면서 이런 현상은 사회에 뭔가 도전하고 창업을 한다든가 어떤 일을 도전하는 창조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런 창조성이 없어지고 그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도전의식이 없어짐으로써 사회가 활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것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사회적 문제로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하자. 이런 뜻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분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은 금수저라는 건 뭐를 말합니까? 가진 사람이잖아요. 가진 사람은 뭐예요? 도전하고 창조한다.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창조는 뭐예요?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새롭게 생산하는 일이에요. 근데 가진 사람, 금수저는 반대잖아요. 창조라든가 생산이 아니고 그 가짐을 누리고, 누린다는 건 뭡니까? 쾌락을 얻는 거 아닙니까? 누린다는 거예요. 쾌락을 얻는다. 가진 거를 소비를 하면서 쾌락을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가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을 하면서 그 고통과 쉽게 말하면은 그 시련을 통한 성취에 보람을 갖는 그런 가치를 갖는 사회가 아니라 누림과 쾌락 그리고 소비를 중시하는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소비적이에요. 그 소비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고통을 싫어하고 시련을 싫어하고 성취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또 만들고 생산하는 걸 싫어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무슨 3D 업종을 안 한다, 중소기업에 사람이 없다라는 그 이유는 바로 한국 사회가 내가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이런 성취를 하는 그 중소기업에서의 고통을 참아서 집을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무에서 내 돈 한 푼도 없이 집을 하나 샀어. 이것이 칭찬받는 사회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한테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집세를 받아서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세계 여행을 갔다 와서
이게 칭찬받는 사회, 타락의 사회가 돼버렸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공산 좌파들의 배급 문화 혹은 무상 문화가 깊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 먼저인가는 알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그 소비 문화, 쾌락 문화에 맞춰서 그 공산 좌파들이 그런 공약을 냈는가? 그런 공약에 의해서 그런 교육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선호하게 됐는가는 모르지만 거의 동시적으로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됐다 이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북두시민혁명군은 나경원 의원의 사례를 우리 국민들의 인생살이에 큰 지표로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그 성취를 한 그 나경원 의원이 얼마 전 그 성취를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이라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뽐냈다 그럴까요? 자신만만하게 자랑했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당당한 태도를 이 앞으로의 창조적 한국 사회를 위한 모범 사례로서 국민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잘 알다시피 금수저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 뭡니까? 명심보감이라는 그게 보면은 공자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생이지지라. 태어날 때부터 딱 이 사람은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부잣집에 태어나고 그런 데다가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근면 성실하고 이건 부자 될 거 아닙니까? 타고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뭡니까? 그 명심보감에 공자가 한 말이에요. 두 번째가 그거예요. 학이지지. 학이지지. 배워서 공부해가지고 이런 건 안 해야지. 이렇게 해야 돈을 번다. 이제 가르쳐 주면은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 학이지지. 배워서 아는 사람. 또 뭐 몇 가지 있는데 마지막은 그거예요. 시련을 당해가지고 몸으로 겪어서 아는 사람. 시련을 통해서 아는 사람. 보통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망해보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 그리고 제일 하급이 뭐예요? 시련을 당해봐도 모르는 사람. 이거는 구제불능이겠죠. 그런 정도인데 나경원 의원은 생이지지라 날 때부터 다 알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잣집에 태어나서 날 때부터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전국에 1, 2등을 다투다가 서울법대에 합격을 해가지고 고시에 패스해서 판사가 된 거예요. 부잣집 딸이 인물도 또 예뻐. 그거는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많은 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생이지지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 공자말로 하면은 생이지지래. 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생이지지. 태어날 때부터 다 알고 왔다. 이 정도로 물질적으로나 혹은 비물질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든가 정신적인 것까지 아주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할 일이 뭡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일할 필요도 없잖아요. 돈도 많겠다. 사회적 지위도 판사예요. 남이 자기를 무시할 수 없어. 보디가드도 필요가 없어요. 판사인데. 그럼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고통이나 시련보다 뭘 해야 됩니까? 누림. 그동안에 이 타고나면서 일했던 그거를 누리면서 호사.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좋은 것이나 다니고 좋은 소리나 들고 아부나 들으면서 그 누림이라는 쾌락적인 소비만 하게끔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냥 설설 해도 사법고시 전국 1등 인물도 좋고 집안도 부자고 뭐가 아쉬운 게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연예인이 돼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말입니다.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신문사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신문사 사장인 척하고
띵까띵까 하고 살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가짐으로 누림이라는 쾌락과 소비를 선택하기보다는 가진 그거를 베풀어서 어떤 그거를 헌신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 가짐을 남에게 베풀자. 그게 헌신이잖아요. 그 헌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아원 사업을 할 것인가? 혹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사업을 할 것인가? 자선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 그거는 일부분에 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이 공동체, 국가라는 공동체 혹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일에 내가 헌신을 하겠다. 그것이 바로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능력껏 수련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자신의 분야를 선택하고 그 분야에 그 선택한 분야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다. 그러니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소신으로 그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좀 더 질 높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미국에서 이식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한국에 토착화해서 한국이 조금 질이 높은 정치 체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능력껏 일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으로 정치에 뛰어든 겁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 노력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생이지 날 때부터 다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누림을 위해서 전라도의 특세가 깊은 공산 좌파를 선택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국회의원 정치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경원 의원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그거는 국민들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그건 아니다. 그냥 달콤한 사탕일 뿐이다. 이게 이미 소련의 멸망으로 밝혀졌다. 공산 좌파 원조국인 소련에서 밝혀졌고 남미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가 망한 사례가 있다. 그러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소신으로 전라도 사람이 가장 어려운 자유우파 정당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나경원 의원은 누림에서 소비에서부터 그 무언가를 새로운 길을 닦아야 되니까 그게 창조잖아요. 새로운 길을 닦는다는 것은 도로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 생산에는 뭐가 따릅니까? 노동이라 할까 시간이라 할까 자금이 드는 그 고통과 시련이 따르는 그쪽 길을 선택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그 쉽게 말하면 정치판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러면서 생이지지 날 때부터 이 사람은 다 인생길이 쫙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에 입문한다 하면 민주당 가면 완전히 뭐 왕비 대접을 받는 거예요. 공주가 아니고 왕비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아니라 우리 국민의 행복을 주는 길이 아니고 사탕 한 개씩 나눠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 사탕 다 먹고 나면은 어떡할 거냐. 이제 다른 음식이 입이 달아가지고 다른 음식은 모든 게 이제 선약이 되니까 사탕을 계속 줘야 돼요. 사탕을 안 주면 어찌 됩니까? 나라가 뒤비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면서 모든 게 만들어진 사람이 누림을 벗어버리고 고통과 시련 속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좌절하고 품위를 잃겠지만은 나경원 의원은 그런 고통과 시련을 자신의 완성이라는 숙성되는 것, 포도주가 있듯이 나경원 의원은 이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굉장한 위기에 처하자 나경원 의원은 그동안에서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소극적이라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소극적인 게 아니라 권력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 이겁니다. 내 일만 열심히 하자 이랬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권력의 최고 중심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절을 찾아서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선봉을 쓰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두 손 두 발을 걷어붙이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번에 국민들이 나경원 의원의 진실을 알고 대통령 출마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그 요구에 순응을 해서 그저께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도 나경원 의원을 좀 짝사랑한다든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그 희망을 가지고 있지, 그 사람하고 개인적인 연고는 없어요. 그래도 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박수를 치주고 기죽지 않고 잘 싸워달라, 또 그동안의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잘 이겨냈다, 이런 그런 거에 대한 그 응원을 하기 위해서 기죽지 말라고 내가 박수라도 한번 쳐줘야 되겠다 해서 내가 국회의사당에 갔습니다. 그 사람 내 몰라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 피곤하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 손을 한번 잡고 와요. 근데 그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막 사람한테 시달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떨 때는 보면은 피곤하고 내가 악수하자 이러면 아주 불편해 하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손 잡고 옵니다. 그 사람 좀, 나경원 의원이 내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참 짓궂네 하겠지만, 알면서도 왜 그러나 이러겠지만은, 사랑하면 좀 아껴줘야지 왜 싫어하는 데 가서 꼭 손을 잡고 오려고 하느냐 이러고 나경원 의원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래도 손 한번 잡고 와야지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할 때 그 누리지 않고 그냥 뭐 쾌락과 소비를 하면서 내가 판사네 하면서 그 지위나 누리고 다니고 또 건세나 부리고 다니면서 이런 거를 안 하고 이 내 모든 거를 다 내주고 이 국민들을, 이 공동체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면 능력을 더 많이 이 배양을 해가지고 사람 능력이 배양이 되잖아요. 처음에 역기를 10kg 들더라도 매일 10kg씩 이래 들고 하면 20kg가 되고 1년쯤 지나면 한 50kg 정도 그 말하자면은 능력이 늘어나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를 시키고 정신적인 그 능력도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직업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그 교육의 기회에 평등을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능력을 각자 자신도 모르는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내가 몰랐구나, 내가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 게 있었구나 하는 그 능력을 개발해가지고 그 분야로 나가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게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다. 이래서 국민들의 능력을 그 배양시키는데 헌신하고 재산을 다 팔아챙기고 또 시간을 내서 국민들을 돌보고 이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을 거다.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늘 감정이입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정치인으로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연을 맺어가지고 출세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북두시민혁명군은 나경원 의원이나 김문수 의원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내가 만약에 저렇게 돼 있다면은 참 어떻게 했을까, 눈물을 흘리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출마 선언장에 갔는데 딴 사람들 한호하고 나도 물론 한호를 했습니다만은, 참 그동안에 누리고만 살아도 다 못 누리고 갈 만큼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이 헌신을 함으로써 얼마나 시련이 많았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젊은 여성으로서 결혼에 장애아를 놓고 그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리고 나도 자녀를 가졌는데, 난 사남매를 뒀어요. 제법 많은 자녀를 가졌는데
그 이제 산부인과에 애를 놓으려고 하면 이제 대기를 하잖아요, 보호자가. 근데 가면은 그런 거를 못 깨겠어요. 난 4번이나 갔으니까 많이 간 편이잖아요. 그거 보면 이 출산을 했는데 장애아가 나온 거예요. 내가 못 깨간 것만 써는 의외로 많더라고. 어떤 아기가 나왔는데 구멍이라는 구멍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희한한 병이 있더라고요. 귀 구멍도 다 막히고 코도 막혀 있고 눈도 못 뜨고 이 구멍이라는 구멍이 다 막혀 있는 사람이 태어났다고 그 의사가 와서 그 보호자하고 상의를 하는 걸 옆에 들었어요. 야, 나도 그 같은 그 부모 심정으로서 그 사람의 그 하늘이 무너지는 그 젊은, 나도 물론 젊었었겠지만 그 사람 젊은 사람이 참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 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아픔을 겪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이 많이 들려요. 젊을 때 어때서 그런 사람이 나왔다. 뭐 예를 들면은 나경원 의원은 아닙니다만은 윗때부터 그런 집안에 그런 유전자가 있었다 하더라. 부부싸움 나는 거예요. 또 성병이 있었다 하더라. 뭐 혼자 소문을 혼자 감수해야 돼. 사람이 잘 되면은 잘 돼도 좋은 소리 잘하는데 조금은 잘못되면 온갖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뭐 집을 짓다 망하면은 그럴 줄 알았다. 평소에 그 얼마나 건방진 놈이었는데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애가 조금만 소홀히 하면은 지는 분칠하고 다니면서 아는 말이야. 엉망진창 해놨더라. 이래 이야기한다고. 사람은 가보지도 안 하고 그런 시련을 견디고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은 실망하지 않고 숙성되고 익어갔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밥으로 치면은 떡이 싹 들고 있었다. 술로 말하면은 맛이 싹, 포도주로 말하면은 이 술이 익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 장애 아들은 이상하게 또 병도 많아요. 아토피 같은 거 쓸데없는 병도 많아. 안 걸리도 될 병이. 그래서 불행하겠죠. 하나가 부족하면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부족하면 딴 것도 부족해. 그 아토피가 좀 있어.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는 분칠하고 다니면서 아는 피부가 엉망이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라도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욕을 안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아를 피부과에 가가지고 아토피를 아를 위해서 안 하고 내 창피를 위해서라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토피를 치료를 했는데 그거를 물론 자기 위해서지 1억대의 피부 시술을 받았다고 그 잔인한 그 장애아를 그 구실로 정치 공격을 하는 그런 놈은 빨갱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빨갱이가 아니라도 그건 빨갱이의 원형질인 거예요. 그 빨갱이가 잔인합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6.25 사변 때 완장찬 이야기가 내 차집이 전라도고 우리가 그 가야산 그 밑에 우리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알치산들의 행동이 지금 영화 나오면 저 거짓말이에요. 알치산 잔인합니다. 남의 약점을 잡아서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오갈 데 없는 놈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 말입니다. 장애아 그 아토피 치료를 한 거를 서울시장 서로 정적으로 싸운다고 1억대의 피부 미용 돈을 썼다고 막 난리를 떨고 그것뿐입니까? 정치인으로서 한국이 태평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일본과 교류하자. 우리의 역사는 대륙주의와 해양주의가 있는데 대륙주의는 사대주의로 발전했고 해양주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척정신을 발휘한 우리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해양시대로 나가자. 일본과 친해야 된다. 이런 신념으로 일본의 국경일에 참여도 하고 잔치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서로 쉽게 말하면 결혼하면 이웃집에 가듯이 서로 잘 지내려 하면 그 기념일에 잔칫날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잔칫날에 갔다고 그때 일본 수상이 아베였어요. 아베한테 아부한다고 나베라 하고 또 무슨 불법 입법으로 그 불법으로 입법을 하기 위해서 이 공산자파들이 빠루를 가져와가지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연약한 여자인데도 가진 사람이니까 힘이 센 사람, 능력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폭력적인 남성들, 그 좀 뭐라 그럽니까? 용역들을 불러가지고 출입문을 빠루라는 그 못 빼는 그 긴 창대 같은 그런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막 국민의힘당 그 소속 의원들을 출입도 못하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단독 국회로서 그 입법을 하는데 나경원 의원 혼자 용감하게 가가지고 그 빠루를 빼가지고 들고 나오는 사진을 한 장 딱 찍어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빠루를 들고 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을 폭력하려고 했다. 이 폭력 국회의원이라고 또 거짓 선동을 하면서 나빠루, 이런 나빠루라는 별명을 지으면서 또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을 하고 무슨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런 가짜 뉴스, 거짓 선동 이런 거는 쉽게 말하면 나배, 나빠루 이런 그런 용어 자체가 국민들에게 훌륭하게 헌신한 역사적 흔적이고 정언이면서 훈장이라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야. 내가 나베다. 왜? 너희들이 나베를 했지만 나는 해양시대 일본과의 교류를 위해서 그 집 잔칫날에 갔다 왔다. 왜?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폭력 여성 의원 내가 나빠루다. 왜? 너희들이 공산 좌파 빨갱이들이 빠루로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난리를 칠 때 내 이 연약한 몸으로 너희들의 빠루를 빼들어서 너희들을 머리통을 깨버리려고 했다. 왜? 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내가 남성적인 기질이 있다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억대 피부 미용, 나베, 나빠루 같은 거짓 선동의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내가 이만큼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나는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가짐, 많이 가진 거. 그리고 가짐이라는 거는 부잖아요, 부. 그 한문으로 말하면 가졌다는 건 부예요. 돈을 많이 가졌다. 부유하다, 풍부하다. 이 부를 누림으로서의 쾌락, 자기 잘난 척하고 말이 누리잖아요. 그 소비예요. 누린다 하면은 내가 잘난 척을 하면은 팁이라도 좀 줘야지 그걸 받아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소비예요. 누림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이 내가 이렇게 하다 못해 권력으로서 공무원 자리를 하나 취직시키라도 줘야지 그 사람의 누림을 받아줄 거 아닙니까? 심부름이라도 해줄 거 아닙니까? 그 뭔가를 내놔야 돼.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경원 의원은 이런 누림의 쾌락이나 소비를 팽개쳐버리고 그 가짐 혹은 그 한문으로 말하면은 풍부라는 그거를 나누어 줌 혹은 나눔이라는 헌신으로서 자유한국을 발전시키는데 써왔다. 그리고 자유한국의 선진화를 위해서 법과 제도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창조와 생산을 하는데 그 고통과 시련을 받아온 사람이다. 이 정도로 한 사람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러면은 북두시민혁명군이 생각할 때 나경원 의원은 많이 가진 사람이고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나왔다 이러면은 나경원 의원은 다음 기회도 내가 할 수 있어. 이 사람에게 백의종군을 할 수 있는 정말로 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억대 피부 시술 여성 의원, 나베, 나빠루, 뭐 기타 등등의 이런 별칭의 공격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은 나와보세요.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은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 백의종군할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 속에서 고통과 시련을 받으면서
그 고통과 시련을 자신의 원숙함으로 서정주 씨의 거울 앞에 선 국화꽃 같은 그 여인으로서 이 원숙미를 자랑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보다 더 많은 별명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나경원 의원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열심히 살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나경원 의원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고 또 그런 자세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달라고 지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같은 잡범에게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버리고 그 많이 가진 풍부를 이 국가 사회에 헌신한 나경원 의원에게 나라를 맡겨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유우파는 일단은 각자가 지지하는 그 대통령 후보에게 많은 지지를 보냅시다. 남에게 욕을 하지 마세요. 이 우리 경선은 네거티브는 생략합시다. 그리고 그 경선에서 이 성공한 사람을 통합을 해서 우리가 단일 대우로 나서 그 공산 반란 도둑대를 몰아냅시다. 그러니 나경원 의원에 대한 공산 좌파들의 거짓 선동에 속지 말고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 선동은 나경원 의원이 살아온 정치 역정 속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행동했는가의 뚜렷한 흔적이고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거 가짜 선동에 속지 말고 그것이 훈장이다 이놈들아 이래 외치면서 나경원 의원을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한국의 그 도약의 그 변곡점에 선 위기에서 우리 자유한국이 재도약할 수 있게끔 이 공산 반란 도둑대들을 완전히 섬멸하고 토벌해낼 수 있도록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통합된 마음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